로스웰 사건은 1947년 7월 워싱턴주 케이케이드 산 인근 삼천 상공에 번쩍이는 섬광과 비행물체가 호련히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7월 3일 윌리엄 브레즐이라는 농부가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를 발견하고선 당시 보안관인 조지 윌콕스와 지역 신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안관인 윌콕스는 미육군 항공대에 연락했고 7월 7일 출동한 로즈웰 공군부대원들은 브레즐과 동행해 비행 접시 파편들을 수거하는 한편 추락한 UFO 부근에서 죽어있는 외계인 시신 3구를 발견했는데요. 파괴되지 않은 또 다른 비행 접시에 타고 있었던 살아있는 외계인 한 명을 발견했고 곧바로 그를 생포했습니다. 미 공군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외계인을 생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회수하여 조사를 진행했던 육군 항공대 월터하우스는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작성해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도 다음날 월터하우스는 바로 육군 항공대의 기상 관측용 기구 추락이라는 정정 보도를 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월터하우스는 사건 이후 바로 대위로 진급을 했죠. 먼 훗날 그는 로스웰에서 UFO 박물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로즈웰 목장에서 생포된 외계인은 로즈웰 공군기지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미국 CIA의 비밀가옥으로 이송된 후 CIA의 집중적인 취조를 받게 됩니다. 처음 이 로스웰 사건이 1947년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CIA가 창설된 해도 로스웰 사건 2달 뒤인 9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외계인 인터뷰라는 실제 책 내용을 통해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적혀있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로즈웰 UFO 추락 사건 당시 CIA의 비밀기지에 수감된 외계인과 그를 간호했던 간호장교 마틸다 맥클레이와 외계인 간의 한 달 반 동안에 이뤄졌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외계인이 수감된 그 비밀가옥에는 미국 CIA 요원들과 국방성 고급관리, 공군장교들, 다양한 부문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였고 외계인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외계인은 전혀 그들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IA 요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도 전혀 대답하지 않던 외계인이었지만 자신을 간호해 주었던 공군 간호장교 마틸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서 서서히 그녀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틸다는 이 외계인을 에어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 인류와 외계인은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그 외계인이 먼저 간호사 마틸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외계인 에어럴과 간호관 마틸다 간에 텔레파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텔레파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간호사 마틸다가 외계인 에어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외계인은 영어를 일주일 만에 터득하고는 그 이후부터 두 사람 간에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외계인은 간호사 마틸다에게 지구와 우주의 중요한 비밀들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지구의 역사와 외계인의 지구 지배에 대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 내용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흥미로운 몇 가지를 대화체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친구 또는 상사가 당신이 이곳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모른다. 당신의 종족이 보유한 무기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파괴적이다. 당신의 비행선은 왜 추락했습니까? 대기에서 발생한 번개에 의해 잠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왜 그 지역을 비행하고 있었나요? 불타는 구름, 방사능, 폭발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945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15,000톤 위력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3일 후에는 나가사키에도 21,000톤 위력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또한 1947년 미국은 맨하탄 프로젝트로 핵폭탄 제조 실험 중이었습니다. 이들 종족은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를 방문하고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지구 문명에 대해서는 역사가 짧기에 약간의 흥미만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이 에어럴 종족의 역사는 무한대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앞서 말한 영어를 습득하고 난 후 나눈 대화들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마틸다는 이날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죠. 이때부터 나의 우주 역사 레슨이 시작되었다. 나는 도메인 원정대의 일원으로 은하계 중 이곳을 수천 년 동안 관리하고 있었다. 기원전 5965년 이후 지구인과의 접촉이 처음이며 지구는 도메인 소속의 행성이다. 지구의 생명체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니다. 나는 343개의 각기 다른 행성들의 언어를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던 지구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산스크리트어는 인도 고대의 언어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이며 인도, 유럽어족의 다른 언어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문법이 매우 정교하고 단어의 형태가 매우 규칙적입니다. 에어럴은 당시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히말라야 산맥에 도메인의 기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도메인인들이 모두 실종되는 사태가 있었고 나는 그들을 찾기 위해 조사차 지구로 왔었다. 그리고 에어럴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불멸의 존재이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영원불멸의 영적 존재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존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기가 왔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고 알고 있었던 마틸다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마틸다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외계인은 간단한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말했습니다. 너의 몸을 떠나라. 그때 마틸다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느꼈고 육체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어럴은 말합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들의 영혼은 육체에 감금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영혼은 다른 어떠한 육체를 통해 지금까지의 기억을 잃은 채 환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틸다는 영원불멸을 할 수 있도록 외계인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에어럴은 말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한 행성이며 이런 행성의 도메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자원을 투입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의 임무 또한 아니다. 지구의 생태계 및 지구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도메인들이 사는 행성과는 다르게 영원히 안착할 곳으로 지구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원불멸을 깨달은 인물에 있느냐는 질문에 에어럴은 답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우주의 만물에 대해 생각해낸 최초의 인물이라 불리는 철학자 노자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말합니다. 한낱 생물학적 몸뚱이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초월하기 위해 진정 영혼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며 너희가 갇혀있는 인간의 형체를 넘어서야 극복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구 감옥에서의 인간들은 미래가 없다. 마틸다는 에어럴의 육체에 대해 의문이 들었는데요. 에어럴의 몸은 인형 또는 로봇에 가까웠습니다. 성별의 구분이 없으며 육체 그 어디에도 생식기가 없었으며 육체 안에 장기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전기 신경계통으로 이루어진 회로들로 가득 차 있었죠. 에어럴은 당신들에게 최대한 협조했으며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CIA 요원들에 의해 에어럴의 육체는 전기 충격 등 여러 가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틸다는 전역을 했고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면 죽이겠다는 CIA의 협박과 경고 때문에 오랫동안 외계인과의 대화 내용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틸다는 외계인에게 전해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마틸다 노트를 작성했는데요. 로즈웰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난 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2007년도에 마틸다 노트를 토대로 한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계인이 얘기했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외계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마틸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였을까요? 다음 편에는 외계인이 이야기한 영원불멸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을 또 다른 미스터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